예상치 못한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참 주말간의 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또 석방 결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을 네. 어기는 예. 입법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또 언제부터 그렇게 그 법원의 말을 잘 들었길래 늘 습관처럼 해오던 항고 항소 네. 이걸 쉽게 다 포기하고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어떤 그 내란 수괴에 대한 옹호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법원 검찰 둘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검찰의 태도는 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재판부가 틀리고 말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검찰은 조직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아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조직의 책임자 아닙니까?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뭐 자기의 은혜를 갚는다, 의리를 지킨다. 이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거느리는 그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고 그 수많은 그 부하 직원들 그걸 그 자존감을 다 상실시키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지금까지 어느 검찰총장도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마음, 대통령을 우선시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조직을 망하게 하는 길은 걷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막판 순간에는 조직을 살리는 길로 나갔는데 가겠죠. 조직을 죽이고 예. 자기 은혜를 갚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잃었다. 범죄이기도 하지만 네. 리더의 자질을 잃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검찰 것 조직을 같습니다. 망쳤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법원의 이제 판사 이제 중앙지법의 25부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법원장하고는 상관없이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관행에 따르면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 봐야 그냥 합니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예. 검찰은 뭐 말은 그렇지만 아마 윗선에 다 보고가 되고 윗선이 결정한다면 법원의 어떤 판단은 그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뭐 직연 재판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설마 법원장하고 상의를 안 하고 법원 행정처와 네.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 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 계산법은 자기 독자적인 생각을 내세웠고 맞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어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런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 선례도 없다. 네. 그러니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써놓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뜨느냐면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또 대법원의 판단도 니들이 한번 받아주면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아주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거의 돼 그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보셨군요. 그런 상급심의 판단을 니들이 한번 구해달라라고 검찰한테 오히려 저는 주문했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그걸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아하. 순수성은 어느 정도는 믿고 싶다. 그리고 그 예. 25부가 내란죄 다 재판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김용현이나 이런 내란 사령관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재판 실체 재판을 이제 해야 됩니다. 3월 달부터. 본인들 입장에서 구속돼 재판하기 편하지 밖에 나가 있으면 재판하기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 그래서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고 검찰의 즉시 항고 같은 것도 좀 예상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은 거기서 즉시 항고 하지 않고 원래 같으면 말씀대로 무조건 대변이 나와서 불복하겠습니다. 법원판 결정 존중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했던 걸 깬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그 자리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 갚기 그리고 수구 세력들의 눈치 보기 아하.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눈치를 봤던 거.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조직을 죽이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 주셨죠. 조직을 죽이고 아하. 후배들을 죽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도 아마 역사의 평가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설 수 있는 이런 데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앞으로 그러면 피의자들한테 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시간 계산 그렇습니다. 할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예. 만기가 돼서 기소된 피고인들 예. 나도 살펴달라고 요구를 내 할 거 시간도 아닙니까? 찾아달라. 적부심했던 사람들 예. 다 문제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체포적부심 네. 기간을 넣어줘야 맞다고들 해서 그러는데 체포적부심도 기간을 사임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적부심한 사람 다 빠져나가야지. 앞으로 구속 기간이 10일인데 예. 이틀을 수사를 안 받고 피하고 싶으면 체포적부심 신청해서 이틀을 그냥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8일만 수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 그건 검찰총장이 아닌 겁니다. 네. 예. 당연히 그것은 해야 국민의 되는데.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의 산오비가 된 것이죠. 이건 결코 어느 국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석방이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세 개의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한 개의 재판부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한 그리고 것이다. 더구나 산수의 문제였지 네. 어떤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것은 탄핵 심판 절차와의 그 관련성은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탄핵 심판은 좀 언제 좀 선고 기일이 잡힐까요? 지금 14일 얘기도 있다가 지금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있는 것 오늘일 같은데요. 거라고 봤는데 예, 예. 결국은 참 못 맞춰서 너무 쑥스럽습니다만은 예, 오늘 어쨌든 11일 날 할 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예. 14일 다수 의견에 예. 따라서 14일 날 할 걸로 믿습니다. 금요일 14일 예. 이번 주 금요일 조금 14일. 더 늦어질 거라고 예. 그 예상하는 분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예상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 아닐까. 네. 이번 주 금요일마저 넘겨버릴까봐 예.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지 객관적인 뭐 분석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에 영향 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날짜도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재구속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재구속 가능하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뭐 요건이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이 내란죄 네. 검찰 그 재판부가 그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돼서 풀어준 것이 수긍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네. 순수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은 본인도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법관의 재량으로 자기가 새로 구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형사소송법에 예. 법관이 직접 구속할 수, 직권 구속도 예. 가능합니다. 예, 사실은. 내란죄로 직구속하는 방법이 예, 하나가 있을 예. 것이고 그걸 일단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갔다가 공판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게 3월 며칠 날 하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구속이 옳다는 거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방법은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면 탄핵 파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죄라든가 명태균 개입 등 관련된 정치자금법,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수사기관이 새로운 구속을 하는 방법, 네.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통해서 뭐 그때는 이제 내란하고 외환죄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은 뭐 당장은 아니라도 구속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 시험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날로 봐야 된다. 시간으로 예. 보면 안 된다. 그것도 있었고 또 예. 2년 전에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한 사례도 있어서 결국은 그 심우정 총장 얘기가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사례도 있고 실무적으로는 다 날로 일로 계산하고 있었던데 본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추워도 자기는 사퇴할 생각도 없고 탄핵하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위헌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생 거짓말이죠. 위헌 소지가 있다. 예. 2015년도 딱 10년 전에 네. 이 규정이 그 어떤 폐지되는 게 맞냐 존치하는 것이 맞냐 논쟁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서기호 의원의 발의로 아. 폐지하려고 했었을 때 예. 김주현 법무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건 합헌이다라고 네네. 얘기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와는 다른 특성을 구속 취소가 같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여야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걸 존치를 시켰습니다. 아, 위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국회 판단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하면 저 심우정 저 사람은 뭐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 아하, 아닙니까? 예, 예,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법은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법에 대해서 위헌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판사는 네. 입법기관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심우정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그러네요. 분수를 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지금 이래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바로 이제 즉시항고권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0명의 예. 의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권이잖아요. 뭐 즉시항고권 없으면 뭐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있는 절차를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자기가 뭐 법원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또 그 법안 발의도 발의지만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인가 그런데 그 부분은 네.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가 네.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저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명확히 좀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한 판단도 없었지만 그 전에 서부제법과 중앙제법의 세 개 재판부에서 네.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공수처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인지 수사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 사건에 기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을 먼저 인지를 하고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해야 하는데 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결정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인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고발 사건이었으니까요. 고발은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몰랐나요? 인지 수사를 전제로 저런 판단을 했던 건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네. 의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어떤 그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구속 그 과정, 공수처의 구속,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풀어준다는 것이지 어떤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재판권이 없다든가 또 그 다른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 안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소기각 불가능하다. 이 예,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법을 공부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공소기각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건데 되고. 저런 국힘의 법 기술자들, 내란 옹호 세력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처럼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오동훈 처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야 공방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고발은 술수라고 봐야죠. 두 개를 같이 같은 아하. 선상에 옮겨놓고 그냥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약간 정치적으로 물타기 같은 그런 동대 동해 느낌이네요. 싸움으로 예. 만들려고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이 안 되죠. 아하. 공수처장은 내란 수괴를 잡아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내란 수괴를 풀어준 사람인데 네. 범죄자를 잡아넣은 사람과 풀어준 사람이 어떻게 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고발 조치는 쇼다. 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방될 때 모습 다 기억할 겁니다. 손 흔들고 주먹하고 이런 모습. 예. 미안하다. 뭐 사과의 말을 일반적인 뭐 대통령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심력기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없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참 이게 좀 국민들 보기엔 참 좀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누가 보면 이제 어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돌아온 사람처럼. 어떤 뭐 네. 개선 장군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이미 뭔가 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 군 장성들의 진술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네. 증거인멸 의혹도 시도하려고 있고. 했던 것 예. 증거인멸 위증교사라고 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행태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런 증거인멸 행위나 국민 분열 행위를 막으려면 빨리 재구속하는 수밖에 없고 그보다 먼저 헌재의 그 탄핵 심판 파면 인용이 더 급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저로 갔는데 이른바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투탑 그
뭐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벌써 만나러 갔더라고요. 그럼 뭐 결국 관저에서 지금 직무 복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예. 됩니까? 그 지난번에 박연수입니까? 네.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 임명이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렇지. 최상목은 도대체 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인데. 서울 경찰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관여도 안 했다는 것이고 경찰청장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예. 결국은 저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옥중 지시를 받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뭐 관제에 자유롭게 놔뒀으니까 더 관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정을 못하도록 탄핵했을 때 업무가 정지제잖아요. 저것도 뭐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만약 증거가 있다면 저런 예.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보십니까? 저게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 명령 전달 체계에 예.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예.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좀 딜레마 같기도 해요.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고 또 관저 가가지고 또 그 면담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대선 준비하다가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환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국힘의 대선 예. 주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마음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두 가지 마음이라기보다는 예.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본인들 하기도 편하니까. 자기들에게 기회도 오는 것일 것이고 또 뭐 이번에 설령 도저히 그 국민 여론 때문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다시 또 그 다음 선거를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이잖아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예. 도대체 숨막히는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후보들도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이 또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한 언론에서는 직무 복귀할 걸 대비해서 국정보안책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뭔가 주요 대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 복귀 지금 한 상황에서. 결국은 증거 인멸 행위, 음흠. 말 맞추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그건 실제 보여줬었고 헌재에서 두 번째는 그 본인이 직접 하든 메시지를 내는 방법이든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법이든 그 군중들을 혹세무민시키는 이런 분열 행위, 혹시나 갈라치기 행위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연단에 쓰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마 이러면서 그 막 서서 막 행동으로 보면은 충분히 예. 심성으로는 그럴 수 있는 네. 소유자이긴 한데 네. 아마 그 경호 문제가 두려워서 아마 그 그 상황 정도까지는 피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안 하겠죠. 예. 아마 두려워요. 자기 신변 안전 때문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또 지역위원장들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수처하고 대검에 항의 방문도 하셨던 것 같고 예. 민주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예요. 입법부가 무슨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좀 더 잘해달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 생각하는 거. 지금 단식 문제에 대해서는 네. 참여를 뭐 민영배 의원, 박수현 의원, 네. 그다음에 그 또 누구였더라? 김경수 전 지사도 뭐 등등이 하신다고요?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 다른 분들은 일단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게 낫지 굳이 힘 빼는 단식을 할 필요가 뭐 차라리 있냐라는 먹고 해라. 의견이 있고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급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윤석열 때문에 신체 훼손을 해서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도 하시는 드는데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예. 어쨌든 단식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네. 저녁 집회 참석하고 우총을 통해서 또 뭔가 대책을 세우고 또 철야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네. 무엇보다도 그 주민들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활동에 좀 더 치중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 지금 7시 계속 지금 집회를 계속 하는 겁니까? 끝날 때까지? 탄핵 끝날 때까지? 일단 광화문 집회 예. 참여를 날마다 하기로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총도 필요한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여는 것들도 네. 뭐 고려를 하고
어제도 뭐 의원들 대다수가 강화문 집회에다 참석을 그리고 했었습니다. 민주당 보니까 뭐 야당 5당 다 비슷하지만 퇴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비상 그렇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예. 혹시나 윤석열이나 뭐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것이겠죠. 사생활은 없다. 네. 이런 측면. 예. 자, 다시 한번 14일 정도 이제 탄핵 심판이 되면 이제 가장 뭐 그때가 지금 예상되긴 한데 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몇 때나 이거 질문을 제가 드려봐도 될까요? 예측. 성향으로 보면은 뭐 완벽에 다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생각이 이치에 있는 분들이 명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8대 0이라고 봅니다. 8대 0으로 예, 결코 뭐 소수 의견으로라도 저런 내란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8대 0이 될 거라고 재판관들이. 예, 저는 근데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시간이 조금 끌어지는 걸 봤을 때는 평일을 아직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편결이나 이제 나는 인용, 나는 뭐 기각 이런 의견 제시하는 건데 그 절차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구체적인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저희가 아마 알 수는 절차가 없죠. 예. 그 하도 많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네. 또 시비를 걸어대니까 하나하나를 절차와 주장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네. 파면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게 있겠죠. 지난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네. 고난쟁이 심판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임명하라라는 결론을 냈지만 8대 0이었어요, 그것도. 예, 8대 0인데 그때 세 분이 예. 이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왜 국회 의원들의 동의를 안 받았느냐? 국회가 청구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네. 다만 국회에서 그 빨리 임명하라고 그 추가 결의를 했던 것 이게 동의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네. 해서 그 동의안에 그저 8대 0의 결론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수구 세부적으로 세력들이 조금 차이는 주장하는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을 또 그저 뭐 어떤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들 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아마 될 것이다. 그리고 예라면 수요일, 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후쯤에 날짜가 나와가지고 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면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될까 윤석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탄핵 심판 선고 후에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두 쪽 날 것 같다는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반도 이유입니까? 아니죠. 예.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왜 틀렸다고 그러냐면 보신다? 만약에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각이 되면 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윤석열은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절단이 날 겁니다. 그때는 진짜 큰일 나겠네요. 진짜 절단이 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예상하듯이 파면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식에 맞는 결정이고 다수의 국민 의사에 합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안 되고 네. 특히 그 내란 옹호 세력들도 다음 대선에서 2달 후에 치러질 선거에서 본인들이 좋은 후보를 내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로 이제 그 목표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전념하느라고 결국은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돌아올까봐 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 관저에 저렇게 머물러 있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이 심우정이나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한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네. 분수를 모르고 위치를 모르고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죠. 빨리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